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요. 알트코인은 리플, 웨이브, 트론, 이더리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관련된 오전에 제가 터키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다. 그래서 터키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관련된 뉴스가 이제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된 기사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 텐데, 일단 4시간 봉 달러 차트고요. 보시면 이 저점 있는 이 추세 라인을 지난번에 잠깐 이탈했습니다. 4시간 봉에서 이탈했고, 대신 이제 일봉에서는 제가 그 아래 꼬리만 달고 올라왔다라고 했어요. 보시면 일봉에서는 봉 마감을 이렇게 이 추세 라인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위에서 마감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추세 라인은 전 지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채널을 하나 그려보면, 이제 일봉에서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채널을 하나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널 안에서 일단 움직이고 있어요. 이 채널 안에서 이 채널을 훼손하지 않고 이 고점과 고점을 이었더니 이 저점과 저점도 정확하게 이제 일치가 됐고, 이때는 이제 이 추세선은 이탈을 했던 이 저점까지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채널을 따라서 저는 상승을 추가적으로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일단 돌파해줘야 되는 라인이 4,060달러 이때 저항 맞고 떨어졌던 4,060달러를 넘어가 주고, 그 이후에 4,200달러를 넘어가 주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저항은 이제 200일선 내려오고 있는, 지금 현재는 이제 4,700달러인데 좀 더 내려오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4,700달러에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만약에 상승을 해줬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200일 이동평균선은 지금 1,800에서요 한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4,500달러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4,500달러 정도까지 내려오고 그때 이제 맞물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항은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0주선입니다. 이 초록색 5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저항이 되고, 이 저항은 이제 쉽게 돌파해 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저항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50주 이동평균선은 이 매물 여기 쌓여있는 이 매물과 같이 저항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쉬어줘야 된다. 올라오더라도 한번 쉬어줘야 되고, 얼마만큼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 50주선 맞은 이후에 여기서 깊게 20주 이동평균선까지 눌러주는 라인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개인들 포지션에 따라서는 개인들이 하방 배팅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서 그냥 여기는 가볍게 조정을 받고 돌파시켜 버린 이후에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하방 배팅한 선물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 취한 물량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깊게 다시 조정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는 분명히 세력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을 돌려 세워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주 이동평균선은 이미 이렇게 보시면 돌려 세웠어요, 지금. 그래서 20주 이동평균선보다는 단기지만 어찌됐든 15주 이동평균선을 돌려 세웠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상승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보더라도 저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20주 이동평균선을 한번 해볼게요. 색깔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지금 보세요. 이 15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한 이후에 이 15주 이동평균선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 3주간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3주간 양봉을 만들었고, 그 15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한 이 3,800달러에서 보시면 봉 마감은 3,990, 그러니까 200달러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20주선,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바꾼 이 20주선을 본다라고 하면 이 20주선도 이 15주 이동평균선처럼 돌려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을 거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3주에서 4주 정도 이렇게 양봉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주고 한 300달러 정도, 400달러 정도 이렇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지금 이제 4,000달러니까요. 한 4,400달러, 500달러. 그 라인이 지금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내려오고 있는 그 라인과도 이제 맞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와 주면 그때는 이 20주 이동평균선도 돌려 세울 수 있다. 이 노란색 20주 이동평균선도 돌려 세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는 일단 시장 자체가 제가 이제 2015년도에는 이제 6월 달에 비트코인이 20주 이동평균선을 올라탔습니다. 근데 지금은 3월 달에 20주 이동평균선, 이번 주에 봉 마감 자체만 지금 이 자리 정도에서만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주봉 마감을 이 정도에서 해주면 저는 3개월 정도, 2015년도보다는 3개월 정도 단축된 그런 시나리오로 진행될 수 있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제 알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빨리 볼게요. 알트코인, 지금 이제 설명드릴 알트코인들이 리플하고 웨이브랑 트론이잖아요. 오늘 이제 설명드릴 알트코인들은 먼저 이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슈팅 나오고 쉬고 있는 거예요. 박스 하단, 박스 상단이라고 하면 이 박스 상단부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을 리플 같은 경우는 한번 큰 상승을 해주고 6개월을 지금 박스 상단부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웨이브도 보시면 큰 상승을 해주고 지금 박스 상단부에서 논 게 3개월 정도 되죠. 3개월 12월부터라고 하면 3개월 좀 넘습니다. 이렇게 박스 상단부에서 놀고 있어요. 트론도 마찬가지예요. 트론도 이렇게 상승해주고 1월 트론 이제 한 2달 됐네요. 2달 정도 지금 박스 상단부에서 쉬어주고 있다. 중요한 거는 둘 다 세 종목 모두, 세 알트코인 모두 대형 알트코인들인데 이렇게 시장에서 BTC 마켓에서 큰 상승을 한 번씩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중간값 정도 되는 그 저점과 고점의 평균 정도 되는 가운데 정도 되는 그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쉬어주고 있다. 그래서 박스 상단부에서 지금 쉬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여기서 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리플이요, 여기서 이때 무너져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먼저 상승해주고 위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제 충분히 오래 많이 기다렸고 여기 보시면 이 하락세기형, 이 일봉에서 이 하락세기형 보세요. 굉장히 진짜 지지부진하게 이 거의 4개월에 걸쳐서 이 하락세기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리플 들고 있는 분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 하락세기형도 끝도 저는 머지 않았다. 보시면 이제 5월 19일 날 하락세기형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꼭지점이 있고요. 그 전에 저는 이제 돌파해서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슈팅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어느 타이밍에 슈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슈팅이 나오면서 돌파해서 저는 넘어가서 안착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돌파해서 물론 이제 돌파한 이후에도 이렇게 또 흘러내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돌파하고 안착하고 또 이렇게 펌핑 나오고 흘러내리고요.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다른 알트코인들까지 모두 순환매가 다 돌고 나면 가장 먼저 올라가서 쉬고 있는 리플이 저는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웨이브도 이제 비슷하죠. 웨이브도 보시면 4시간 봉에서 보면 이렇게 하락세경을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하고요. 눌러주고 다시 삼각 수렴을 만들어 줬습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69,000 사토시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줬는데 69,000 사토시를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지만 여기서 67,500 사토시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7,500 사토시, 69,000 사토시 이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봉에서 이동평균선을 모아주고 있어요.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모이면 저는 일단은 이 박스 상단부 안에서 한번 올라와주는 박스 상단부에서 올라와주는 박스 상단부라고 하면 지금 69,000에서 뭐 89,000 이 사토시 안에 있는 이 라인에서 한번 다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대신 여기서 바로 뭐 돌파해서 올라가긴 쉽지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올라오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저는 충분히 기다려줄 거다. 그리고 리플 같이 오히려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이 완전 역배열될 수 있습니다. 15일, 50일
그 다음에 지금 200일이 있고요. 120일인데 이 200일하고 120일이 차라리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서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완전 역배열된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그 역배열된 자리를 다시 한 번에 돌파해주면서 다시 역배열을 풀어주는 그 작업을 거쳐서 저는 상승한다라고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웨이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웨이브도 여기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 올라오고 200일 이동평균선과 올라온 이후에 다시 역배열을 완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저는 이제 5월이나 6월쯤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5월, 6월까지 아직 올라가지 않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지금 엊그저께 제가 이제 차트 설명드렸던 그런 알트코인들은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처럼 이더리움은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하고요. 하락 추세 돌파하고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아래에서 있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서 뭐 리플이라든가 웨이브라든가 트론처럼 올라와서 올라올 때 올라오고 쉴 때 그때 이제 리플이라든가 웨이브 트론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트론도 마찬가지예요. 트론도 상승해주고 하락수경 만들어주고요. 옆으로 누워서 쉬어주고 삼각수렴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서 돌파하고요. 또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마찬가지로 이 200일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까지 좀 더 쉬어줄 건데 여기서는 일단 박스 상단부에서 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올라와 준 이후에 눌러주는 이 작업을 거치면서 완전 역배열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을 보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더리움 볼게요. 예, 일단 이더리움은 위치는 좋습니다. 좋다는 얘기는 이제 매수하기에 적절한 위치로 보인다는 얘기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코인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코인들이고요. 위치상 이더리움 보시면 이렇게 아직 이 저항 0.042 사토시 0.042 BTC 0.042 BTC를 넘어가 주지 못하고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수렴을 했죠. 삼각수렴을 했고 물론 삼각수렴의 끝자락은 이제 5월 2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시간을 이제 보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0.042를 돌파할 때도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지금도 이 2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이 120일, 200일 모두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런 위치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특별히 무슨 악재가 있어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상승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상승해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 삼각수렴 이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이 라인을 넘어서 돌파 이후에 안착한다라고 하면 그때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굳이 이제 0.042를 넘어가지 않아도 저는 그 정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더리움도 상승 방향으로 볼 수 있고 그때는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지금 위치랑 뭐 큰 가격 차이는 안 나요. 0.034고요. 지금 여기 이 삼각수렴 위 위치가 0.038이기 때문에 0.038을 돌파해서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더리움 관심 있게 쳐다보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코인들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터키 금융시장이 아수라장 리라 방어 나섰다 패닉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터키 자금시장이 말 그대로 패닉이다.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한편 여기에 오버나이트 스왑 금리가 이틀 사이에 10배 폭등했다. 금융시장이 전면 마비됐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손발이 묶였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리라와 하락에 배팅해서 리라화를 이제 팔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스왑 금리가 700%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웃돈을 주고도 빨리 이제 나가고 싶으니까 하는데 그렇게도 못해서 이제 손발이 묶였다라는 겁니다. 너무 또 비싸게는 또 하긴 싫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지금 상황이 벌어졌고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지금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 지금 JP모건이 터키 리라 하락에 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상치 못한 통화가치 급락에 터키 금융당국이 터키 리라 매도 보고서를 낸 JP모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금 터키 은행규제감독청은 일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환 매수 의견을 내 시장을 교란하고 오도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으로 터키 매체가 24일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 왜 이와 같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면 지금 터키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그런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당신의 정체와
금융 세력을 얘기하겠죠. 당신의 정체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금융 세력이 지금 터키 리라와 하락의 배팅을 계속했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가 지금 굉장히 금융 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 리라화 자체도 급락을 했어요. 거의 이제 7배 정도, 그러니까 달러가 7배 정도 이제 급등을 한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JP 모건이 터키 리라와 하락에 배팅을 했고, 그 하락 배팅 보고서를 내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정권을 저는 이제 이게 엎으려고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금융세력 입장에서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니들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막은 겁니다. 터키에서, 터키 이제 은행에서 외환보유고를 투입을 해서, 중앙은행에서 이 리라와 하락 배팅을 막았어요. 막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억지로 안 막혀지지가 않는 거죠. 위안화 인민은행에서 막는 것처럼 그게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터키 금융시장이 굉장히 이제 요동을 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터키 통화가 리라화가요, 보시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 대통령이 이렇게 중앙은행에 개입을 해서, 잠시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봉으로 바꿔볼게요. 예. 예, 일봉으로 보시면 터키 리라화가 1달러가 7리라까지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쉬었는데 이 저점 5.1 1달러 5.1리라에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고, 이제 리라와 하락에 배팅을 했죠. 그러면서 리라와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급락을 했고,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급락을 한 겁니다. 리라와가 급락을 했고, 급락을 한 이후에 이 급락을 막은 거예요. 그 중앙은행에서 외환 보유고를 투입을 해서 막았습니다. 이렇게 막았죠. 어거지로 막았습니다. 막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JP모건이 보고서를 내면서 다시 하락에 배팅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지금 리라화가 다시 슈팅이 나왔어요. 하락 슈팅이, 언더 슈팅 나왔고, 그 리라화가 지금 급락이 나왔다. 그 지금 이 차트가 올라간 거는 리라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왜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면,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친중 반미 국가예요. 친중 반미 국가고, 이걸 이제 대놓고 친중을 하다 보니까 금융 세력에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겟이 됐고, 미국 입장에서는 터키를 지금 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작년에 이게 지금 작년 8월 21일자 기사인데, IMF 내정 간섭 싫다, 중국에 손벌리는 신흥국들에서 터키, 파키스탄 등 미국 영향력 우려의 친중 행보를 보였습니다. IMF 지원은, IMF는 이제, IMF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게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IMF의 지원은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위기에 맞은 터키와 파키스탄이 미 영향력 우려의 친중 행보를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터키 정부 IMF 구제금융에 대한 거부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정치적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IMF의 구제금융 신청하는 건.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등과 새로운 경제 동맹을 형성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고, 재무장관이 사위입니다. 재무장관, 외국인 투자자 6천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IMF로 갈 계획은 없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외국인이 누구냐? 중국과 러시아겠죠.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터키의 구원자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중국 공상은행은 최근 터키에 36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대출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행의 터키 자회사도 올해 말까지 터키 정부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터키 외무장관과 통화해서 신흥국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의 친중 역할을 했던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르헨티나, 돈이 필요할 때마다 IMF 구제금융도 받았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IMF 구제금융도 받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이제 중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어디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 손을 계속 벌렸죠. 그리고 지금 터키도 작년에 이렇게 중국에 손을 벌려서 중국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25%까지 올라왔어요. 25%까지 올라왔고, 지금 현재 이제 한 20%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지금 아까 봤던 그 터키 리라화가 다시 한번 여기서 1달러가 7리라,
돌파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때는 터키는 걷잡을 수 없는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저는 돌입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이 라인을 훼손하지 않았어요. 이 1달러가 5리라를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때 쌍바닥 찍고 반등해서 돌파했던 것처럼 이 패턴이 그대로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패턴의 크기만 다른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패턴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7리라를 돌파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올라온 이 차트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걸 주봉으로 볼까요?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라화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막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권 유지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터키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물가 상승률이 뭐 25% 넘어가서 그 이상 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된다라고 하면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4일째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전기가 없어서 실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내 가족이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저는 터키에서도 벌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다 친중 반미를 하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지금 현상을 겪고 있다. 이게 이제 1대1로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 1대1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 보시면 이 중국 육상 해상 실크로드 1대1로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라인,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이 해상 라인,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터키와 이란이 이 라인에 있습니다. 터키와 이란.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터키와 이란을 자기네 편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야 됐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 그리스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진핑이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유럽을 이제 순방하면서 이탈리아에 어떤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이 1대1로 사업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 하나씩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대1로 사업에 개입된 나라들은 금융 세력이 다 손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원을 대줄 수 있는 베네수엘라도 손을 봤고요. 이란도 저는 마찬가지로 손을 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손 보고 있죠. 그래서 이란도 환율이 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는 지금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고, 저는 이제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이런 나라들도 어차피 이제 유로존에 묶여 있긴 하지만 같이 큰 어떤 데미지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제 친중했다가 정권이 바로 바뀌었어요. 정권 바뀌고 친중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과연 중국이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 안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의 지금 팔다리가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준비했던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자기네 편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작업들이 이미 지금 하나씩 다 잘려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터키가 어느 상태가 됐을 때까지 중국 편을 들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정권은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쫓겨나고 그 과이도가 지금 앉혀서 친미 정권이 지금 들어서려고 하는 것처럼 터키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친미 성향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야지 이 지금 터키의 사단이 저는 끝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